자, 마침내 결승전이다 라는 문구대로 드디어 결승전이 공개가 됩니다. 이 무명전설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 벌써 결승전까지 다가왔는데요. 다른 트롯 오디션을 제가 리뷰했을 때보다 확실히 체감상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선한 무명전설의 어떤 많은 요소들이 존재했을 텐데, 제가 경연이 끝나면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하지만 확실한 지점 하나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 무명전설 제작진 분들이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뭐가 한 부분이라도 좀 더 불공정해 보일까, 또는 무언가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진 않을까, 굉장히 아낌없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 제작진 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는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들 중에 누군가가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방송을 보면서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번 결승전에서 사실상 3강 구도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보는 3강 구도입니다. 성리, 하루, 장한별, 요 세 사람의 3강 구도가 결국에는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한 좀 어떤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3강 구도뿐만이 아니라 이번 무명전설을 보시던 많은 시청자분들의 지금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참가자들 전원이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직도 결승 1차전 히트곡 미션 선공개되지 않은 참가자가 바로 성리 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조금 의견이 달라요. 이건 뭐 저 글을 적으신 분들과 성리씨 팬분들이 뭐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첫날부터 장한별, 이대환, 황윤성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틀째 날 하루, 이룬혜, 박민수, 김태용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틀차까지, 그러니까 D-Day 하루 전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공개가 됐고 3명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 3명의 이창민, 성리, 이 가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작진분들 입장에선 이때까지는 성리 씨를 가장 먼저 선공개를 거의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결승전 당일날 이 성리라는 엄청난 가수의 무대가 나중에 공개가 되는 건 아마 그만큼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급력의 순위대로 저는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팬분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결승전이 코앞인데 아직까지도 신곡이기 때문에 신곡 무대가 공개가 안 되면 이거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신곡 자체의 어떤 익숙함이라던가 신곡을 들으면서 응원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 이번에는 스밍까지 다 점수에 합산된다고 했으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가장 많이 한 큐에 해결해야 됐던 부분이라면 저는 이런 순차적 선공개가 아니라 다 같은 날에 동시 공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제작진분들의 패착이 아닌가. 하지만 이게 뭐 특정 누군가를 밀어주기 위해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공개하고, 이거는 조금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만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평하게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다. 영상 편집 제대로 해달라. 박민수 가수님의 결승 진출 소감이 나오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 모든 경연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왜 특정인들만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 결과 보고 만약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탈락한다면 티켓 취소할 거다. 자, 이제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게시판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온 건 박민수 씨인 것 같아요. 항상 분량이 적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다. 탈락한 다른 가수들의 뒷모습은 보여주고 탈락자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1분 가까이 보여주며 정작 결승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민수 가수님의 소감을 편집한 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제작진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결승전 무대에서만큼은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경연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이제 고작 2번의 방송이잖아요. 이 무명 가수들이 굉장히 간절했던 만큼 이들을 응원하는 팬분들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한다라는 걸 아마 제작진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편집만큼 정말 공평하게 아예 시간 단위까지 정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편집을 내보내는 것이 좀 베스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번 무명전설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손을 꼽아봤을 때 많은 가수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장한별, 하루, 성리 이런 가수들의 강력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는 아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가수들 중에 누군가도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의 점수와 파급력 모든 걸 종합해 놓고 본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세 사람이 유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장한별 씨가 그렇게 좋은 서사를 가지고 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명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외쳤었던 그 인성을 제가 칭찬을 했는데 제가 또 장한별 씨를 밀어준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황당하죠. 왜냐면 장한별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우승도 했지만 심지어 이 해외에서 학업을 할 정도면 집도 잘 산다 이거예요. 부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장한별 씨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 무섭습니다. 안티들의 이 의견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장한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과 장한별 씨 본인도, 그리고 지금 논란이 없는 가수가 없습니다. 장한별 씨만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만든 논란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논란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루, 성리 두 사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하루 씨는 어떻습니까? 밀어준다. 지금 소속사에 계신 분이 마스터로 나오고도 있고, 심지어 왜 하루 씨가 항상 방송 분량이 많냐? 왜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대국민 투표 순위 빠진 거 봐라. 저거 거품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 성리 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리 씨 같은 경우는 실력에 대한 논란보다는 형평성 논란이 많아요. 아니, 성리 씨 팀에 가사 틀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추가 합격으로 올라가고 이창민 씨는 또 추가 합격으로 올라갔냐? 성리 씨 팀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 없는 가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언급한 탑3, 3강 구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팬분들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레전드로 남아있는 이 나훈아님의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죠. 안티가 30%는 돼야 한다. 그래야 대스타가 되더라.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명해질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거를 아마 팬분들과 가수분들이 체감을 하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돌고 돌아서 어찌되었건 세 사람의 3강 구도를 놓고 말씀을 드려봤을 때 일단 무대가 선공개가 됐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황윤성 씨가 장난 아니게 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투표 탑3에 올라가 있을 정도니 이 얼마나 화력이 좋겠습니까? 6.7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이룬혜 씨가 3.2만 회, 박민수 씨도 2.9만 회, 김태형 군이 2.1만 회, 하루 씨가 3.7만 회, 그리고 장한별 씨가 11만 회입니다.
물론 성리 씨가 성공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들과의 조회수에서는 당장에는 눈에 보일 때 차이가 나 보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3강 구도에서 하루 씨가 유튜브 조회수가 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무대를 놓고 봤을 때 메가히트 신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리 씨의 노래가 굉장히 또 화려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지금 보면 영상을 딱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막 지금 인간탑까지 쌓아버리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성리 씨가 이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손에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성리 씨 아니겠습니까? 고음에 굉장히 탁월함을 갖고 있고 하이톤에 그러면서 파워풀한 퍼포먼스, 화려할 수밖에 없고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상대 중에 한 명이 지금 10일 만에를 기록한 장한별 씨의 선공개 영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대는 나의 별이요 라는 노래인데 굉장히 좀 뮤지컬스러운 노래다 보니까 많은 이 댓글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1,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을 정도인데 특히 이 노래가 장한별 씨가 불러왔었던 말레이시아에서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뮤지컬스러우면서도 색소폰을 불던 장한별 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3강 구도에 장한별 씨와 겹치는 인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루 씨인 것 같습니다. 하루 씨도 손태진 씨가 노래를 만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트로트 오페라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좀 더 클래식에 가까운 느낌이고 장한별 씨가 조금 더 뮤지컬에 가까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리 씨는 그 중에서도 퍼포먼스를 정점으로 찍은 굉장히 고음을 치고 나오는 그런 대중가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과거 이 박남정 씨가 처음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처럼 트로트가 만연하던 시절에 댄스와 세련미 있는 비트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대중가요를 부르는 스타가 나왔듯이 아마 성리 씨가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대결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세 사람이 대국민 투표 순위와 유튜브 조회수와 이 모든 것이 각기 남다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을 했을 때 성리 씨가 모든 면에서 지금 압도적이죠.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장한별 씨가 뒤늦게 튀고 올라와서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 사실 하루 씨가 대국민도 조회수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가수 중에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이 하루 씨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성리 씨가 지금 대국민 투표 1등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하루 씨는 이미 생방송 문자 투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침마당 때 13만 표라고 하는 엄청난 이 투표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엄청난 이 투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때 시청하셨던 분들이 하루가 다시 지금 1, 2등을 다툰대라고 했을 때 생방송 문자 투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구도입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어요. 성리 씨는 그야말로 지금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고요. 장한별 씨는 그야말로 복병, 다크호스로 후반부에 뒤늦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씨는 아침마당에 저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제 생방송 투표 때 결정적인 걸 보여주느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1차전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1차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강력한 생방송 투표의 순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시청자분이 1등은 성리인 것 같아요. 1등 이름을 보면 가로폭이 가장 좁습니다. 두 글자를 가진 가수가 하루 아니면 성리인데 제가 볼 땐 하루 씨인 것
같은 거보단 성리 씨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묘하게 여기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흐린 눈하고 보면 1등 이름이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성리 둘 중에 한 명이 1차전 1등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 순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이걸로 지금 가수들의 영향력이 철저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는 뭐 마스터 점수와 유튜브 조회수가 유사하게 가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리 씨 같은 경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마스터 점수는 높은데 유튜브 조회수가 낮다거나, 반대로 유튜브 조회수는 높은데 마스터 점수가 낮다거나, 자, 이런 가수들이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대국민 투표까지 만약 합쳐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대국민 투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대국민 투표 점수는 높은데 마스터 점수와 유튜브 조회수가 낮거나, 유튜브 조회수와 마스터 점수가 낮은데 대국민 투표가 높거나, 자, 이런 가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바로 이런 유튜브 조회수와 사실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순위 변동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고편을 보니 한번 같이 볼까요? 예고편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요번에 예고되어 있는 이 무명전설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점수가 딱 결과 발표가 될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마스터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바뀐다고? 그게 무슨 장면이었냐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눈에 들어오시죠? 분명히 6위를 했던 가수가 9위로 갔어요. 8위를 했던 가수가 10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탑7에 들어갔었던 6등한 가수가 관객 점수로 인해서 9등, 탑7 밖으로 밀려나면 탈락이 되는 거고요. 8등을 했던 가수는 한 계단만 올라가면은 탑7으로 결승전 합격인데 오히려 2계단 떨어지며 탈락을 하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9등을 해서 사실상 탈락이라고 봤던 가수가 관객 점수로 6등까지 치고 올라가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왜냐면 탑 프로단 점수와 국민 프로단 점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1라운드 총점으로 1라운드 최종 순위가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반전을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도 최종 순위로 아예 탈락하고 가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고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드라마틱한 순위 변동, 최종 1대 전설은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지, 여기에서 탈락자 3명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최종 탑7은 누가 될 것이고 최종 1대 전설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마 10명이 2차 생방송까지 가게 돼서 마지막까지도, 왜? 생방송 배점이 가장 높거든요. 가장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위가 아예 진짜 10등한 사람이 갑자기 7등 할 수도 있는 게 생방송 배점이고요. 막 한 4등 하던 사람이 9등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생방송 문자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 마지막 2차전 5월 13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때까지 얼마나 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겠어요. 이 가운데에 이제 선공개 무대 영상이 하나둘 공개가 됐습니다. 박민수 씨 같은 경우는 어영차라는 노래를 받았는데,
이게 기존에 상당히 조용한 노래를 부르던 이 박민수 씨가 마치 전우치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댄스를 추면서 아예 댄스 트롯을 하다 보니까 이 옆에 있었던 지금 성리 씨도 굉장히 퍼포머로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빠른 비트감과 신나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무대를 서고 있다. 신곡은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신곡 미션으로 의외로 상당히 마지막 이 발로트를 뛰어넘는 손태진 씨의 노래를 보면 약간 성악 느낌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고품격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성리 씨가 굉장히 이것을 흥미있게 그러면서 야, 노래 잘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요번에 선공개된 4명의 무대에 성리 씨 얼굴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제작진 입장에서 성리 씨가 엄청난 대세라는 것을 좀 충분히 자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리 씨가 바라보는 하루 씨의 노래 무대도 아마 찰떡 같은 신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영상 찾아서 들어보시면 손태진 씨의 느낌도 나면서 이것을 하루 씨만의 젊은 감각으로 풀어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쟁쟁한 가수들이 맞붙는 것이 이번 무명전설 결승 1차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대반전의 결과 발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룬혜 씨와 이 박민수 씨가 굉장히 지금 반전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면 이 박민수 씨와 이룬혜 씨의 공통점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국민 투표 점수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정말 큰 점수 차이가 아니라 정말 작은 점수 차이로 탈락과 탑7이 결정되거든요. 이 얘기는 김태훈 군과 정연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호 씨는 그래도 탑7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정권이었지만 김태훈 군은 사실 대국민 투표 순위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높은 점수를 마스터에게 받는다 하더라도 이 대국민 투표 순위 때문에 탈락할 수 있거든요. 이룬혜 씨와 박민수 씨는 사실 7등을 차지하고 있는 정연호 씨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본다면 또 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선 3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1차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생방송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탈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1차전에서 탑7을 선발해서 생방송 무대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번 1차전에서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단과 현장의 관객 점수가 이것을 판가름하게 되는데, 이 관객 점수에서 국민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프로단이니까 국민 점수에서 판이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반전의 주인공들이 탈락을 한다. 이런 흐름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주인공이 탈락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통과를 못하면 아무리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강력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좌절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논란이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현역가왕3의 제2의 빈예서 사태가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나눠진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무명전설 제작진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선택과 결이 같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조회 김태훈 군이 탑7에 들어가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 제가 꼽은 지금 이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명단의 이름이 요 3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론혜 씨는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너무 강력하고, 이창민 씨는 마스터 점수와 유튜브 조회수가 준수하고, 황윤성 씨는 이 유튜브 조회수와 대국민 투표 점수가 좋고, 장한별 씨와 성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대환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한 명의 위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죠? 강력한 탑7 이 명단, 후보 명단이라 하겠습니다.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앞에 말씀드렸던 성리, 장한별, 황윤성, 하루, 그리고 이창민, 이론혜.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이제 여기에 뭐 정연호 씨가 들어갈 거냐, 이대환 씨가 들어갈 거냐, 김태형 군이 들어갈 거냐, 박민수 씨가 들어갈 거냐, 요렇게 제가 볼 때는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추가 한 명의 탑7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연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었던 이 국민 관객 점수를 잘 받게 될까? 근데 그냥 두 사람의 케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도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하고 많은 인연으로 좀 엮여 있었다.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좀 인상이 남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이제 좀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도